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한 595건의 상담 중 537건을 바탕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 소속이 41.7%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법에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성추행부터 성착취물 제작, 불법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성범죄들. 성범죄 피해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형사사건 전문 배진성 변호사를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1,797건으로 2020년 4분기에 비해 35.1%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의 발생 건수가 3,90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은 히트맨 PD.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 상담자님의 사례에 맞춰서 증거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혐의 입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시거나 그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참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와 단둘이 있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자주 벌어지게 되는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접적인 추행이 아닌 직접적인 폭력 혹은 협박에 의해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세지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이 회사의 성추행 등의 성윤리 위반 행위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촬영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해당 피사체를 향해서 사진을 찍고 저장해야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피사체를 비추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미수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 경우 성폭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돼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촬영의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불법 촬영, 몰카라고 불리는 것으로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 촬영 셔터음 같은 것을 듣거나 이것을 인지했을 경우에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를 하시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그 후에 동의가 없이 이 촬영물이 배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가 쉽기 때문에 빨리 증거를 확보하셔서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빨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어떤 성범죄든 피해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는 이러한 신고 고소를 진행하셨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서 진술을 하셔야 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는 재판에도 출석하셔서 진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분들도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셔서 가해자가 무죄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으로 가해자가 무고죄나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을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증거를 수집하시기보다는 성범죄 피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증거를 수집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각종 성범죄와 사건, 사고들. 이제 법의 심판 앞에 누구도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